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영어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에서 4-5형식을 공부하겠습니다. 4-5형식인데요. 공원의 오리들, 첼시의 오리들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자, 문장의 오형식에서 우선 4형식을 보면요. 4형식은 조금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주어가 있고 반드시 우리말로 기억을 하세요. 동사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 동사가 오는데 이 수요라는 말은 잘 아는 말이에요. 준다라는 말이죠.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 그룹입니다. 준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주는 것이 있고, 사주는 것도 있고,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는 것도 있고, 보여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종류의 동사를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상 주로 사람이 오겠죠. 물론 사람이 아니고 뭐 동물도 올 수 있겠죠. 동물도 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즉 1차 목적어가 옵니다. 대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냐 하면 직접 건너간 물건, 대상,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데 주로 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무슨 목적어냐고 하면은 목적어 이름을 간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간접. 직접 건너간 거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말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다고 SV, IO, DO 이렇게 외우는 경우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 각각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하지만 그 내용은 모른 채 SVIO, DO라고 외우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있는 1차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 뒤에 거 직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 수요 동사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수요 동사는 그냥 타동사예요. 타동사인데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엄마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엄마가요. 자, 하나 무언가를 사줬네요. bought. 누구에게? 역시 나에게 사줬죠. A new dress. 이렇게 보면은요, a new 같은 경우는 수식어죠. 수식어는 구성 요소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dress가 핵심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동사. 그냥 구입하다 샀다가 아니고요. buy의 과거죠. 바이의 과거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주다라고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나에게죠. 엄마는 자 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널이 되겠죠. 주로 널. 이것이 직접 목적어 달고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드레스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Mother bought me. 내 엄마를 이야기할 때는 my mother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my mother bought me a new dress. 자, 여기에서 bought는요 GH 무음이라는 것을 알죠. 무음 소리가 음가가 없습니다. Mother bought me a new dress. Bought me a new dress.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또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father made me. 아버지도 나한테 이거는 만들어 주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나에게죠. 그러면 무엇을, 아버지가 뭘 만들어 주겠습니까? toy plane, 장난감 비행기죠. 요즘은 가게 가서 구입을 다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 사주는 것보다 뚝딱뚝딱 그 부품을 가지고 아빠가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Father made me toy plane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made는 make의 과거지요. 만들다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토이 플레인을, 비행기를, 이렇게 됩니다. 사형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예문을 보겠습니다. 그녀는요, 그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showed me 나에게 the way to the station. 요즘은 지도 어플이 있어서 길 가다가 질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다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낯선 곳에 가면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 스테이션 어디에 있어요? 뭐 서브웨이 스테이션이 되든지 트레인 스테이션이 되든지 간에 스테이션 가는 그 길을 뭐 했다? 보여주었다 하는 말은 showway라면서 길을 보여줬다. 안내의 의미가 되겠죠. 안내, 그죠?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길을 가르쳐 줬는데 누구에게?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안내해 주었습니다. to the station. to the station은 부사가 되겠죠. 부사는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녀가 보여주었다. 나에게 그 길, 그 길이라고 하는 핵심 어가 되겠죠. She showed me the way to the station. 어디로 가는 길? 그 스테이션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이렇게 뭐 make라든지 buy라든지 give 동사, 그 다음에 뭐 show 이런 등등이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수요 동사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오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형식은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어떤 동사냐 하면은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들어봤는데 불완전은 이 형식에서 불완전 자동사 때 들어봤죠. 뭐가 필요로 하더라? 보호가 필요로 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불완전입니다. 타동사는 동작이 타인에게 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 대상이 오겠고, 보호는 여기에 오는데요. 보호는 주어하고는 상관없이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보호? 목적격 보호라고, 목적 보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목적어와 관련되는 말입니다. 주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너무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 아버지가 주로 많이 나오네요. 아까 made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made me 똑같죠? Father made me 플레인을 목적으로 가지고 오면 플레인을 만들어 줬는데 이 자리에 Father made me 나는 사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Father made me a doctor를 했을 때는요, 이 made가 made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에도 쓰이고 심지어는 2형식에도 쓰입니다. 그때 달라요. 문장의 패턴을 보고서 형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4형식도 아니고 5형식입니다. 왜냐?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죠.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만들지 뭐 그러면 할아버지가 나를 만듭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닥터 의사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뭐로 만들었죠? 뭐로? 방향이 내가 닥터로 간 거잖아요. 내에 대한 미에 대한 보충어입니다. 누가? 닥터가. 아버지는 나를 만들었고 나는 뭐가 되었다? 닥터가 되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나를 뭐뭐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이런 패턴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에게 의사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의사를 어떻게 만들어 줘요? 뭐 인공지능간인 로봇을 뭐 만들어서 그건 모르겠지만, Father made me a doctor. 아버지가 나를 의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라는 사람과 의사가 동격입니다. 이런 경우를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예문을 들었던 건데, 시스터가 my sister 제인이 시스터 제인이 my sister라고 할까요? 누군지 모르니까 나의 시스터 제인이 사이가 안 좋아요. 또 메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angry. 자, 여기서 보면요, 화가 난 사람은 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나에 대한 보충어거든요. 나를 앵그리하게 만드는 사람은 제인입니다. 그렇죠. 만들었다. 이 메이드 참 많이 나오는데, 제인 메이드 미 앵그리가 되는데, 그런데요, 자, 이건 또 오형식입니다. 그러나 성질 나가 있던 나를 갖다가 톰이 와서, 톰이 메이드 미 뭐로 만들었다? 해피, 행복하게 만들었다, 기분 좋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억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제이는 나를 갖다가 앵그리한 상태로 만들었고, 톰은 만들었다, 내가 어떤 상태? 해피한 상태다. 해피와 앵그리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어지요. 그래서 목적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패턴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형식에, 자,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보어가 되는 말은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I am a student가 되면은 나는 학생이다. 학생은 명사지요. 요거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 볼게요. She is pretty 라고 됐을 때는요, 똑같은 이 형식이지만 pretty는 예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명사가 올 수 있다. 오형식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면은, 자, 누구누구가 made me 했습니다. 그렇죠. 닥터를 했을 때는 닥터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angry가 되면요, 화가 난 상태로 보호 자리에 뭐가 왔더라? 명사도 오고 뭐도 왔다? 형용사도 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 누구를 할까요? 아버지가 되든지 엄마가 되든지 뭐 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아무튼 누구누구가 나를 의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화난 상태로 만들었다. 형용사와 명사가 보호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보충어입니다. 보충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주어나 또는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불완전이라는 말을 붙인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니까 보충해주는 거죠. 옛날에 군대에서도 한 부대가 예를 들어서 사단이든 뭐 연대든 간에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면 지원병, 보충병이 필요가 없는데 다 깨지고 인원이 모자라고 물자가 모자라니까 보충병을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문장 속에서도 동사가
불완전하니 띨띨하니까 보충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불완전 자동차, 불완전 파동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장은 5형식에서 4형식과 5형식을 이렇게 공부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요, 4형식 문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Father gave me 해가지고요 책을 하나 줬거든요. 책을 줬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book이라는 말을 앞으로 먼저 넣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안 하고 아버지가 책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먼저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Father gave a book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잖아요. a book이 먼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봅시다. 우리말로 책을 주었습니다. 궁금증이 남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가 되겠죠. Father gave a book이 됐을 때 me를 뒤로 그냥 아니죠. a book이 me 앞으로 그냥 오면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었습니다. a book을 이랬죠. 그러면 남는 질문은 누구에게가 되잖아요. 이때 반드시 에게 to라는 전치사가 필요로 합니다. to 사람, to me가 되든지 누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목적어가 앞에 오고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갔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더라? 전치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전치사가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그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죠? 그래서 문장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to 때문에. 남는 거는 Father gave a book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3형식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거나 3형식을 4형식으로 고치는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다 응용력이 생겨서 다른 문장을 보더라도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로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요, 아까 엄마가 샀어요. 구입을 했어요. new 드레스를 샀습니다. 여기까지 딱 해버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 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생깁니다. 엄마가 새 옷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궁금해요. 왜 샀을까?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말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구를 위해 샀을까? 그래서 for me가 되어버리면 나를 위해 샀네요. 그렇죠? 그래서 for me는 역시 이 부분은 부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치사 명사, 그렇죠? 그래서 포함을 시키지 않고 mother bought a new dress가 남으니까 이것을 3형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지금 뭘 이야기한다? 내용을 따지지 않고 형식, 문장의 모양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3형식, 4형식 고치고 4형식, 3형식 고치고 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치는 거죠. 모든 3형식 문장을 4형식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4형식을 3형식으로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경우는요, 에스크 같은 경우가 되는데, 에스크 다음에는요, 에스크를 만약에 바꿀 때는 to라든지 for 쓰지를 않고 of를 쓴다라고 하는 of, 이게 같이 어울리는 것이고, for하고 어울리는 것은 주로 보면 make나 buy가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샀는데 하는 걸 생각해 보면 for가 되고, 그 외에는 대부분 to, 누구에게 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 돼요. ask 같은 경우는요, 뭐뭐에 대해서 of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한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 to인데, for은 만들었다, 구입을 했다 했을 때 누구 위해서 만들고 구입을 했지라는 생각하면 for라는 말, 무엇을 위해라는 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문장의 오형식을 개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복잡한 패턴의 문장의 형식을 공부할 수 있겠죠. 나중에 물론 아주 하이 레벨 학생을 위해서는 문장의 7가지 형식, 7형식을 또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단원에서는 문장의 5형식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